자, 첫 번째, I remember. One of the smartest IT executives for whom I ever worked, strongly resisting the movement to measure programmer productivity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이렇게. 동사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안 봤던 형태들, 뭐냐면 for whom.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that. 요거는 이제 쉽죠. 요 관계대명사는. 왜냐면 that 뒤에 was라는 형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건데, 저기서 for whom이라는 형태가 우리 좀 낯설단 말이야. 그지? 근데 별로 그냥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일종의 관계부사인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는 빠진 명사 없겠다. 요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죠. 뒤에는 빠진 명사가 없을 거야. 요 생각.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이면 whom을 썼을까? 라고 하면, 여기서의 이제 관계대명사 있잖아. 선행사. 요 선행사를 whom 자리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for the executives. 그 사람을 위해서 I ever worked. 내가 이랬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for whom I ever worked 이렇게. 됐죠? 내가 어떤 한 사람이 기억나요. 한 사람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일을 썼어. 그치? 그 사람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던 어떤 IT 대표 중에 한 명이 좀 떠오르는데, 뭐냐면 strongly resisting the movement. 그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있었다는 거야. 뭐에 대한? To measure programmer productivity. 이 프로그래머들의 생산성에 대해서 한 평가를 내려보자 라고 하는 것에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였지. 잠깐만. 프로덕티비티를 수식한다고 보지 말고 여기서 그 움직임을 수식한다고 해야 사실은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긴 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당시에 at the time,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그 움직임. 그 당시에 참 유행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같이 일했던 그 IT 전문가 하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He was, 그 사람에 대한 얘기야. He was fond of, 잠깐만, 요런 거는 이제 묶어서 be fond of, 묶어서 보세요. be fond of. be fond of라는 뭐뭐를 좋아하다, 이런 거요. Fond of saying that the biggest problem with managing computer programmers is that you can never tell whether they are working by looking at them. 이렇게. 그쵸? 동사는 지금 3개입니다. 접사 2개 필요해. 제일 먼저 보면 is that 이렇게 나왔으니까 접속사라고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whether 보이시죠? whether 여기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됐죠? 그럼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는 다 맞춰놓은 거죠. 아니다. 동사 4개였구나. 미안해. 하나 더 있네. that. 이렇게. 됐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말하는 걸 좋아했냐면 The biggest problem with managing computer programmer.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항을 했던 거야. 거부했던 거죠. resisting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is that, 바로 이런 거야. You can never tell. 네가 그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뭘? Whether they are working by looking at them.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 잠깐 봐봐. 여기서 웃긴 게 they are working.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by looking at them.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전부 다 누굴 말하는 거야? 프로그래머를 말하는 거야. 프로그래머를 이렇게 쳐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whether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볼까요? whether. 자, whether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어. 야, that을 쓸 거냐 whether를 쓸 거냐, 이거 어떻게 문제 풀 거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 whether라는 표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뒤에 빠진 명사 없어야 돼. 빠진 명사는 없어야 된다. 요거 하나. 접속사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누구랑 대비가 되는 거야? that이라는 단어랑 대비가 되죠. 똑같이 빠진 명사가 없더라도 that은 의미가 없고 whether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의 whether라는 단어는 if라는 단어랑 바꿔 쓰더라도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는 것만으로는 일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요. Picture two programmers. 얘가 동사입니다. Picture two programmers working side by side. Side by side,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서. ing가 나오면 항상 고민하세요. 이 ing는 뭐야? 일을 하고 있는, 나란히 앉아서 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두 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한 명은 is leaning back in his chair with his eyes closed and his feet on the desk. 이렇게요.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잠깐만 봐봐 얘들아. 여기서 한 명은 is leaning back in his chair. 의자에 뒤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여기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기대 앉아 있어. 잠깐만. 근데 여기 잘 봐. 위드에 밑줄 치세요. 위드에 밑줄. 위드에 밑줄을 치자마자 혹시?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위드 뒤에 명사만 띡 나왔으면 끝인데, 근데 여기 위드 뒤에 his eye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closed 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나왔죠. 이거보다 분사구문. 됐죠?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잖아.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잠깐 여기다 적을게.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은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결국 여기다가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됐죠? 원칙만 잊지 마라. 어떤 거?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눈이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다. 수동이다. 여기선 수동이 되는 거니까 수동 관계라서 뭘 썼다? 과거 분사라는 형태를 썼다. 됐죠? 물론 이제 능동 관계라면 현재 분사를 썼겠지만. 됐죠? With his eyes closed. 이 표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의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엉덩이 빼고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야. And 그리고 has feet on the desk. 그 다리를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채로 말이야. 이렇게. 그의 눈은 감은 채로, 그 다리는 책상 위에 올린 채로. The other. 또 다른 애는 is working hard. Typing code into his computer. 분사구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분사구문이야. 일반적인 분사구문이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잠깐만, 그럼 원칙 또 하나 잊지 말고 한번 해볼게. 얘도 분사구문이잖아. 얘도 분사구문이면 왜 현재 분사를 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어떻게? 여기는 이제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으니까 the other.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또 다른 직원은 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직원이 작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능동이다. 여기는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거고요. 여기는 명사하고의 관계가 수동이다. 안 썼네. 여기 수동이다가 되니까 과거 분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우리 그 시험 범위 중에서 육과가 분사랑 분사구문이잖아. 맞죠? 분사랑 분사구문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만 잊지 마세요.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진다. 그 명사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명사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져라. 되셨죠? 오케이? 뒤에 the one with his feet up could be thinking, and the other one may be too busy typing to give it enough thought.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리 올려놓고 있는 애잖아.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아주 깊은 수준에. 이 회사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람은. 근데 반면에 the other one, 또 다른 애는 maybe too busy. 우리 표현을 좀 알아둡시다.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to give it enough thought. 아니 충분한 생각을 기울이기엔 너무 바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만 본다면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있는 애가 자세는 불량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In the end,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the busy typist, 두 번째 A 있잖아. 그 busy typist could well produce 10 times as many lines of code as the thinker, which contain twice as many new problems as the thinkers. 됐죠?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which. 이렇게. which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바쁜 아이 있잖아. 그 바쁜 아이는 could well produce 10 times 10배나 더 많은 코드를 입력하는 것일 수 있죠. as 동등비가 나왔어요. as many code as the thinker. 그 생각하는 애보다 한 10배나 더 많은 이제 그 코드를 입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콤마 위치. 근데 그것이 contain twice as many new problems as a thinker. 근데 그 thinker가 그러는 것만큼이나 2배나 더 많은 twice 2배나 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한마디로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잖아요. 오케이?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지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라고요. 뒤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연결어예요. 불행하게도 most of the productivity measurement schemes measure effort or apparent activity. 그죠? 잠깐만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동사 하나. 잠깐만. 그런데 여기 동사인데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most of 밑줄. most of. most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뭐? most는 부분 표시. 얘는 부분 표시가 되는 거잖아. 부분 표시에 over가 나면 어딜 보라 그랬어? 뒤를 보라 그랬죠. 뒤에 보니까 the productivity measurement schemes 얘가 복수가 되네요. 얘가 복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네요. 됐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생산성 평가 전략은 measure effort or apparent activity 노력과 명백한 활동만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을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자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뒤에 I have encountered.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전략들 있잖아. 대부분의 전략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활동을 하더라. 어? They would reward him and punish thoughtful neighbor. 여기 punish도 있네요. 됐죠? 그들은요, 그를 칭찬하고요. 여기서 힘은 누굴 말하는 거야? 바쁘게 움직이는. 바쁘게 타이핑만 미친 듯이 하는 애 있잖아. 그 디아더 두 번째 애를 말하는 거죠. 그 녀석은 칭찬을 하고요. thoughtful neighbor. 굉장히 아까 그 thinker를 말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던 그 녀석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뭐 필자의 주장은 없어요. 필자의 주장은 없는데 가시적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 가시적 활동 평가 방법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요거. Productivity Measurement Scheme. 요거요. 이것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야? 이 평가 방법의 문제점. 좋지 않다. 올바른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됐죠? 요 질문은 딱 요 정도. 하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분사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요거. 연속해서 나오는 요거. 분사를 반드시 보셔라. 됐죠? 자, 아까 Morton rule was devised in 2003 by Adrian Hewitt, a local planning officer in Morton, Southwest London. 이렇게 그 고유명사 나오잖아요. 이런 고유명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매번 말했지만 수능에 나오는 그 고유명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뭐 런던 어디에 있고 막 이런 지역에 있는 에드윈 휴이트라는 애가 2003년에 Morton Rule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Morton Rul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가 보니까 the rule, 그러니까 그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 rule which Hewitt created with a couple of colleagues and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 was that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or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to build. 이렇게. 동사가 지금 5개씩이나 있어요. 문장이 좀 길죠. 이렇게 좀 문장이 길어지면 요거는 너희가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시면서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가볼게. 접속사부터 찾읍시다. 여기 위치.
위치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created 그리고 persuaded 위치부터 패스까지 컴마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것이고요. 얘가 실제 주어가 되는 거잖아.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was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규칙은 was that 접속사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or 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됐을까요? 그러면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는 다 맞춰놓은 꼴이죠.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문장을 좀 해석을 하려면 문장을 좀 단순하게 만들까요? Beyond a small scale 이렇게 됐죠? 다른 거는 뭐 묶을 게 별로 없네요. 한번 가볼게. 그 규칙이 어떤 거냐면 이 휴이트란 애가 with a couple of colleagues 동료들하고 같이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동료들하고 같이 만든 법안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and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 그 동네 이제 행정청한테 야 이거 좀 통과시켜줘라고 설득을 했다. 오케이? 직접 그 자기랑 친구들이 만들어서 그 관할 구청에 가가지고 이거 좀 통과시켜줘라고 했던 그 법률은 was that 바로 이런 거였지.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 작은 범위를 넘어선 그 어떠한 development 발전 계획도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 그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그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10%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10%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열이라든지 요즘에 그 태양열 솔라 파넬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지금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있어야 된다. 환경 보호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Or 그렇지 않으면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to build. 그 developer 개발자는 건물을 짓는 허가가 부인되어질 것입니다. 됐죠?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댐을 요즘은 이렇게 새로운 댐을 많이 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댐이 되게 많은데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법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 댐을 짓고 싶어. 뭐 수력 발전소를 짓거나 어쨌든 간에 댐을 짓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댐을 짓기 위해서는 이 수몰되는 지역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댐이 뭐 조그만 크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 수몰되는 지역만큼의 숲을 그 어느 곳인가에 조성해야만 댐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댐을 지으면 그만큼 자연 환경이 변하게 되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이 면적만큼의 댐을 지어야 돼요. 그 숲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댐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법안도 있어요. 또 하나 저쪽에 이쪽 나라에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 있죠?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애플은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죠. 얘는 조립을 하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납품을 받아서 그걸 조립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 대만 이런 회사들에서 반도체를 수집하고 뭐 글래스나 이런 거 다 조합을 하는 거잖아.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니네가 나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품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몇 % 이상은 반드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이해돼요? 한마디로 LG한테 야 LG 니네 우리한테 디스플레이를 우리한테 줘. 디스플레이를 주는데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몇 % 이상 내가 알기로는 한 80% 됐던 것 같은데 일정 퍼센티지 이상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지네가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환경을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납품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생태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비슷해요. 비슷하죠. 왜냐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쳐봐.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은 그 100층짜리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보통 어디서 생산해? 우리는 석탄, 석유,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해낸단 말이야. 원자력이라든지. 그러지 말고 아니 이 건물에 야 한 100층짜리 건물이니까 100이 필요하니 100 중에 10%만큼이라도 태양열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라 라는 명령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못 지을 수 없어. 이렇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법안인 거야. 되셨죠? 좀 더 가볼게. The rule sounded sensible and quickly caught on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ing it within a few years. 동사점 2개. 접선 여기 있어요. catch on이 무슨 뜻이니? caught on이라는 뜻인데 catch on. 너희 보는 집에서 그 케이블 채널 중에서 catch on이라는 채널 있죠? catch on이라는 채널에서 보통 뭐 해줘요? 영화도 보통 해주는데 뭐도 해줘요? 뭐 팔기도 많이 하고 그거 하잖아. 그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catch on이 유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행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신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잖아. 봐봐. 그 규칙이 그 법안이 sound sensible 합리적으로 들려요. sensible 분간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sensitive 들어가면 안 돼요. sensitive는 민감한 거니까. 분별력이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quickly caught on 빠르게 유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줄 치세요. with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with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with 뒤에다가 명사만 썼어? 뭐뭇을 가지고. 근데 여기 뒤에 over 100 other local council 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니? following 이라는 ing가 나왔네요. 이것도 분사구만. 됐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왜 follow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다른 100개가 넘는 다른 지방 관청들이 그 관청 E 법률을 따르는 거죠. 관청 E 따르는 거니까 이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이 관계가 능동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follow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쓰더라. 됐죠? within a few years 몇 년 안에 100개가 넘는 지방 관청들이 이 법안을 따랐습니다. In London 런던에서는 the mayor at the time, Ken Livingstone, introduced Merton Plus, which raised the bar to 20%. 동사점 2개입니다. 접속사 하나만 있으면 돼. 여기서 which.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런던에서는 당시 시장이었던 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멀튼 플러스를 도입했는데 그 멀튼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raised bar, 이 바가 뭐냐면 이 바 있잖아. 이렇게 바. 옆에 쭉 있는 바. 그 바를 더 높였대요. 기준을 높였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to 20%. 20%까지. 이 앞에 멀튼 법안은 10% 정도를 생산하라 이거였으나 여기 멀튼 플러스니까 20%까지. 2배가 된 20%까지 그 건물에서 자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The national government then introduced the rule more widely. 했더니 이제 그 national government니까 그러니까 국가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the rule, 그 법안을 더 more widely, 더 확대해서 더 wide, 더 폭넓게 적용하였습니다. 퍼센티지를 높였다는 건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 정부에서는 퍼센티지를 높였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더 확대해서 적용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층짜리 건물, 예를 들어서 50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였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니야 20층부터 시작해 이럴 수도 있고, 뭐 대도시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것만 아니야 지방에 있는 것도 시골 지역에 있는 것도 적용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퍼센티지를 높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을 쭉 읽다 보면 봐봐, 이거 하나의 일화예요. 이해돼요? 글의 성격이 하나의 일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지 필자의 주장이 있지 않다고요. 그럼 잘 생각해봐. 너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떤 하나의 일화, 어떤 사건이 있었어 라고 하는 지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접했었는지, 이런 느낌의 지문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일치 불일치에서 나왔어요. 일치하는 거냐 불일치하는 거냐. 여기 교묘하게 장난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다고요. 오케이? 그게 혼자 만든 거 아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만들었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퍼센티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케이? 이 법안의 내용도 그렇고요. 되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아까 내가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의 일화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제를 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좀 자세하게 보시라 라고 한 거예요. 됐죠? 주장이 있지 않으니까. 뒤에 the national government then 이렇게 됐고요. Adrian Hewitt became a celebrity in the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 and Merton Council started winning awards for the environmental leadership. 됐죠? 동사 지금 두 개고요. 접속사는 여기 있어요. Adrian Hewitt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셀럽 됐어요. In a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 이 바닥에서 완전 스타 됐어요. Merton Council. 근데 Merton Council은 그 지방 관청은 started winning award.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For its environmental leadership. environmental leadership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되게 교묘하죠. 실제로 상을 받은 건 누구예요? 상을 받은 건 Merton Council인 거예요. Adrian Hewitt라는 사람이 상을 받진 않았어요.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 이해됩니까? 되게 교묘해요. 이야기 자체가 읽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라는 겁니다. 됐죠? 필자의 주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되셨죠? 오케이?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 amongst younger people, 특히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amongst라고 한 뭐뭐 사이에서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s has been on the decline, and some of the dollars previously spent on newspaper advertising have migrated to the internet. 이렇게.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여기 and 이렇게 있어요. 동사가 두 개, 접속사가 하나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됐고 문법적인 부분만 좀 챙겨볼까요? 자, 여기 밑줄 쳐볼게. 잘 봐봐. 이 위에서는 the habit of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habit of. 그냥 밑으로 내려와봐. 여기서 뭘 썼냐면 some of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두 개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 some of라는 형태를 쓰는 순간 이건 뭐가 된다? 이거는 부분 표시의 of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부분 표시 of가 되는 거고요. 이 of는 뒤에 거에 앞에 거라고 하는 소유 관계의 of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소유 관계 of가 됐을 때는 어딜 봐라? of의 앞쪽을 봐라. 앞쪽을 봤더니 여기서 habit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왔어? 여기서 단수로 쓰였죠. 얘가 단수가 되다 보니 has been이라고 하는 수일치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헌데 some of라는 표현은 부분 표시라서 어디를 봐야 된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dollars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 뒤에 가서 have라고 하는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일치 잘 보세요. of가 두 가지입니다. 소유관계 of가 있고요. 부분표시 of가 있어요. 소유관계 of는 뒤에 거 앞에 거고요. 부분표시 of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구분해 주세요. 그럼 잠깐만. 너희가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소유관계인지 부분표시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 부분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요거 외우라 그랬죠. 요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외우면 되는 거지. 그치? some이라든지 아니면 most라든지 아니면 percentage 또는 분수. 이런 애들이 나오면 부분 표시다. 됐죠? 뒤를 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previously spent on newspaper advertising 이렇게 spent라고 수식하고 있는 거죠. 돈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거니까 수동관계다. 그래서 과거분사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봅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on the decline. 감소 중입니다. 감소 중입니다. And 그리고 some of the dollars previously spent on newspaper advertising. 신문 광고에 사용되어졌던 그 돈 있잖아. 그 돈이 have migrated to the internet. 어느 쪽으로? 인터넷 쪽으로 옮겨 가버렸습니다. 됐죠? 우리 집 신문 본다. 손. 우리 집에 종이 신문이 아침마다 온다. 있어요? 없죠. 요즘에 종이 신문이 그나마 어디서 좀 소비가 되는 거냐면 그 상점 있잖아요. 특히나 음식점. 음식점 같은 데서 이제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는 정도? 이런 정도 용도 말고는 신문을 보는 데가 없죠.
누가 요즘 신문 봐요? 다 인터넷으로 보지. 그죠? 특히나 다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뉴스를 접하는 것이 누가 종이 신문을 이렇게 넘기면서 봐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너희들도. 그죠? 실제로 신문 보지 않습니다. 그죠? 뒤에 와보니까, of course, 물론,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 이렇게. 동산 지금 2개, 접속사는요, 여기 대시 있는데, 이 대시는 항상 나올 때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1학년 때 학교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대시 뭔지 구분해봐. 뭐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그죠? 뒤를 보니까 we are doing more our newspaper reading.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죠? 접속사. 근데 접속사인데 그 앞에 the fact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인 거니까 동격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동사 2개, 접수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럼 문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잠깐 또 나왔어. 여기 밑줄 치세요. some of 밑줄. 이제 눈에 보이시죠? some of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된다? some of 부분 표시. 얘 부분 표시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뒷부분. 뒷부분을 보니까 this decline 이라고 하는 단수가 나오니까 이 뒤에서 수일치 맞아주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신문 읽는 거 있어서 이러한 감소는요. 이러한 감소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due to the fact. 그 사실 때문이에요. 어떤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reading online 신문을 읽는다라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해석은 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보세요. this decline 이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감소는 이란 표현은 여기 on the decline 감소 중입니다. 요 감소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받아서 그 감소의 일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순서 정할 때 대명사 항상 보셔야 된다. This decline. 뒤에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of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or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 in the world. 이렇게요. 여기 문장 되게 길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죠. 엄청 길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냐면 봐봐. 우리가 신문을 읽어요. 그날의 소식을요. 사업 분야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최신 뉴스를요. 엔터테인먼트를요.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of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신문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데서 읽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1번들은 동그라미 표시한 1, 2, 3번은 신문의 종류일 뿐이고요. 열거하고 있어요. 3개 이상 나왔으니까. 그냥 물결 밑줄만 친 것은 그냥 그 사건들, 우리가 읽는 뉴스들의 종류일 뿐이죠. 그렇죠? 그게 다 열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길지만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볼 필요 없어요. 뒤에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웹사이트요. 오늘 웹사이트에서 읽는다고요. 실제로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이나 르몽드나 이런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 읽는다.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됐어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실제 해석하실 때도 그냥 이런 뉴스들을 여러 매체의 웹사이트에서 읽는다. 저 웹사이트란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라고요. 됐죠? 흐름상 별로 안 중요해요. 뒤에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 우리 에즈웰에즈 많이 봤었지 얘들아? 에즈웰에즈 우리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these stories wirelessly, 그죠? 무선으로 이러한 이야기에 접근합니다. 잠깐 잘 봐. 여기서 말하는 these stories라고 나오잖아요. 이 these stories가 뭐야? 아까 물결로 표시했었던 news of the day,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얘네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맞니? 그럼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여기도 대명사 나왔어. these story. 이 these story라고 말하려면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말 되니? 그러면 얘가 먼저 나오고 these story라고 말해야 돼. 또 하나. 그러면 wirelessly.
wirelessly가 뭘 말하는 거니? 웹사이트를 말한다고 봐야죠. 온라인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 이 위의 문장, 열거하고 있는 이 위의 문장 자체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헌데 이 뒤의 문장은 되게 중요하죠. 왜요? 앞에서 이야기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디즈 스토리가 위치가 어디겠니? 이 이야기 뒤쪽에 나와야겠지. 됐어요? 순서를 정할 때 써먹으시라고. 알겠죠? 이런 단서들을 찾으시라고. 뒤에 advertising dollars have simply been following the migration trail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y. 여기서 동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광고비 있잖아. 광고비. 그 광고에 사용된 돈들 있잖아. 그 돈은요. have been simply been following. 그냥 그 돈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요? The migration. 그 이동 흔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신문에서. 어디로?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돈이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돈이 되니까. 됐죠?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y. 이 새로운 기술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그 길들을 돈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하는 these new technology. these new technology. 이건 뭘 말합니까? 일부러 주황색으로 표시했어요. wirelessly 얘를 말하는 거죠.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것도 이거 new technology, these new technology 이런 것도 단서가 된다라는 거잖아. 됐다. 대명사가 나온다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그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들이 암기한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오케이? 교과서 본문 정도야 여러 번 많이 보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기억으로 많이 풀릴 텐데 이런 모의고사 지문이 많은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실제로 단서를 찾아서 그 순서를 잡는 게 더 확실해요. 알겠죠? 감으로 풀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하나 더 해볼게. 가보면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hape of fire. 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불. 그걸 알 수가 없죠. 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내고 뭐 묘사해내고 어렵죠. 가짜 주어고요. 진짜 주어고요. 이렇게. That is a simplified design. 되게 단순화된 형태들은 있죠. Adapted for use in posters and signs. 포스터나 표지판 여기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채택되어진 되게 단순화된 그런 단순화된 형태들은 존재하죠. It resembles three upright tongues or a lotus flower. 그렇죠? 로터스가 뭡니까? 연꽃잎을 말합니다. 연꽃을 닮거나 아니면 혓바닥인데 거꾸로선 혓바닥을 닮았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하잖아. 불 더 확실하게 이렇게 활활 뭐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 그냥. 자, the design is a typical symbol of fire. 뭐 이 정도가 그냥 불의 모양인 거잖아. 그러나 the shape of fire. 근데 그 불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is hard to define. 근데 불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 내리기에 참 쉽지가 않다.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뒤에 똑같은 말하고 있죠. In reality, 현실적으로 봤을 때 fire comes in many forms like candle flame, charcoal fire, and torchlight. 불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죠. 잠깐만, candle flame, charcoal fire, torchlight 뭐 하고 있습니까? 열거하고 있죠. 별로 안 보셔도 된다. The various nature of the shape of the fire is evident in many words Korean used to describe fire and its shape and its movement. 동사 지금 두 개, 접사 여기요. 그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어가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죠? 봐봐. 불의 모양에 대한 다양한 특성은 it's evident. 되게 명백해집니다. In many words. 한국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fire in its shape and movement.
그 불의 모양이나 불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한 그 많은 단어들에서 되게 명백해집니다. 한국인들의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이글 is an adverb. 이거 부사예요. 어떤 부사냐? That describes a fire burning. 그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부사입니다. But 그러나 it focuses on the heart rather than the shape of the flame. 근데 이거는 이제 불의 모양이라기보다는 그 열기, 히트, 이글 하면 막 그 뜨겁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잖아. 모양적인 측면이 아니죠. While 활 brings to mind flames that soar as if to rise to the heavens. 여기 while 반면에 이렇게 반면에 활 또는 헐이라고 하는 것은 그 flame, 그 불꽃의 모양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죠. soar, 치솟는 그 불꽃이죠. 이글은 열기가 느껴지게 되고요. 활이나 헐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as if to rise to the heaven, 하늘로 막 솟구쳐 오르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가죠. Many social scientists have believed for some time that birth order directly affects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in adult life. 동사짐 2개, 접속사는요, 여기.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For some time,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Birth order,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죠. 출생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directly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in adult life. 성인이 돼서의 성격이나 그 성취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둘째 아이 있잖아요. 둘째 아이. 특히나 이 밑에도 있을 때, 요 끼인 둘째 있잖아. 끼인 둘째가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히틀러가 둘째였어요. 히틀러가 끼인 둘째였었고,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도 그 이방원이 첫째가 아니죠. 방원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죠. 그러니까 형이 있었잖아요. 형도 잠깐 왕 시켜줬잖아, 동생이.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서 왕 바로 하고 싶은데 바로 하면 욕먹으니까 형 잠깐 해. 한 2년 정도 시켰죠. 2년 정도 하고 나서 그만 비키지. 비켰죠. 바로 왕한. 얘도 둘째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둘째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집도 셋이거든요.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난 여기 막내 포지션에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됐을 때 그녀가 받는 고충은 되게 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옷을 사주잖아. 첫째니까 옷 사줘요. 얘는 똑같은 옷을 입힐 수 없으니까 남자이니까 옷을 사줘요. 얘는 이거 물려 입어야 돼요. 얘는 얼마나 억울하면 나 왜 새 거 안 사줘? 그래, 그러니까 언니 거 입는 거지 뭐 물려 입어요? 근데 얘는 왜 새 거 사줘? 얘는 남자이잖아. 항상 억울하죠. 이런 것들. 되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성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나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근데 이게 직접적이냐? 글쎄요. 가볼게요. In fact, 사실은 말이야. People have been using birth order to account for personality factors such as an aggressive behavior or a passive temperament. Such as 이렇게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 birth order, 이 출생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공격적인 행위나 아니면 수동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과 같은 이 personality factor, 성격의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One might say,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h, I'm the oldest of 3 sisters. 내가 3 자매 중에 첫째야. So I can't help that I'm so overbearing.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게 좀 can't help that. 라는 걸 처리할 수가 없어. Or I'm not very successful in business because I'm the youngest child and thus less aggressive than my older brothers and sisters. 항상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형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형이 있는 남자 아이들의 어느 정도 특성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누나가 있는 아이들, 누나가 있는 남자아이들의 특성이 있고
형이 있는 남자아이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형이 있는 남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도 꾸중을 하거나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냥 넘어가죠. 많이 맞아봤거든. 많이 맞아봤고 내성이 생긴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겠다. 집에 나 외동이다. 나 혼자다. 외동. 근데 막 한 명밖에 없네. 저기 왜구나. 외동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동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그러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네? 그거는 저쪽 아이의 특성이 되는 거고. 외동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인정하는 권력 앞에 순종적이에요. 이게 외동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인정하는 권력. 왜요? 이 외동 아이들이 누구랑 컸어요? 철저하게 부모랑만 컸어요. 철저하게 어른들하고만 컸다고요. 본인이 인정하는 그 권력 앞에 순종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권력 앞에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이 없는 이런 경우들 있죠.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게 컸으니까요.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또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통제에 따라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죠,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뒤에 Recent studies, however, 잠깐만 글 전체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어떻게? 출생의 순서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여기서 however, 그러나 recent studies, 최근 연구에서 have proved that this belief to be false.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냈죠. 여기서 however. 그러나 요 이야기, 출생 순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질과 성격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다. 라는 걸 밝혀냈죠. 뒤에입니다. In other words, 잠깐 연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birth order may define your role within a family, but as you mature into adulthood, accepting other social roles, birth order becomes insignificant. 이렇게. 그렇죠? 동사 지금 3개, 접선 2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보니까 but, 여기 a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accepting other social roles 이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가로 묶어주세요. 가로 묶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이죠. 이렇게요. 됐죠? 잠깐만. 근데 잘 봐봐. 여기 잠깐 들으세요. 봐봐. 이 분사구문인데 여기서 accepting 이라는 형태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만. 현재 분사를 쓰려면 주절에 있는 주어 birth order를 가지고 왔을 때 능동이 된다. 근데 birth order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말이 좀 안 맞잖아. 그죠? 여기서는 일반인 주어 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일반인 주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birth order, 이 출생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됐죠? 잠깐, 거짓이다. 어떻게? 성이 되어감에 따라서 어떤 거? 사회적 역할과 가미되면서 이렇게 되면 출생 순서, 이 출생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insignificant해집니다. 라는 말인 거죠. 이 글은 사실은 글이 워낙에 짧기도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보죠. It seems like the non-English speaking player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have to spend more time studying English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the field. 동사 지금 2개, 접선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접속사가 따로 없거든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seem like 한 다음에 주어 동사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허용할 수 있어요. 얘가 주어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비영어권
선수들이, 비영어권 선수들이 have to spend more time.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spend 시간 ing. 근데 rather than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일종의 비교가 되는 것이니 똑같이 ing 맞춰주는 거죠. 뭐보다는 participating in the field. 그러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뭐 하기보다는 영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Premier League, 프리미어 리그의 선언에 따르면 players will be banned from playing in the league if they don't have a command. A simple English. 동사 지금 2개.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이 간단한 영어의 어떤 그 커맨드를 할 수가 없다면, 간단한 영어 소통을 할 수 없다면 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가 저기 메뉴에서 떴잖아요. 박지성이 메뉴에서 뛰는 동안에 그 박지성의 동료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애가 하나 있었죠. 완전 거기서 프리미어 리그 되게 오래 뛰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다 영어 배웠는데. 그게 테베즈였어요. 칼로스 테베즈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그 박지성이 그때 막 그 당시 막 뛸 때 이렇게 보면은 다 잘 지내. 다른 애들랑 에브라 이런 애들랑 되게 잘 지내잖아. 테베즈랑 잘 못 지내요. 말이 안 통해. 테베즈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 되게 특이하게도 계속 걔는 그 자기 아르헨티나니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로는 소통을 좀 했는데 다른 애들이랑 소통 잘 안 하고 약간 좀 이상한 애였죠. 그래서 결국 그 고국 돌아와가지고 알아요? 테베즈 힙합 앨범 냈던 거? 알아요? 뒤져봐. 힙합 앨범도 냈어요. 랩하고 막 들을 가치는 없어요. 자, all player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use familiar everyday expression. 동사 지금 3개. 접속사는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여기요. 모든 선수들은요, 요구되어집니다. 뭐가? To demonstrate that they can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또는 everyday expression. 일상적인 표현들의, 익숙한 일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And they are also needed to use very basic phrases to introduce themselves and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basic personal detail. 여기서 and 나오니까 여기서 to use 그리고 여기 ask 이렇게요. 그들은요 또한 필요로 되어집니다. 뭐가? To use basic phrases to introduc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ask and answer question about basic personal detail.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With the new rule taking effect in 5 months, concern over non-English speaking players in the league are arising. 이렇게. 동사 하나입니다. 접속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잠깐만 밑줄 with. 앞쪽에서 2번 나왔다가 오랜만에 나왔죠. with 나왔습니다. 뒤에 볼게요. The new rule. 그리고 뭐 새로운 규칙이 taking effect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새로운 규칙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능동이죠. 능동 관계가 되는 거니까 뭘 썼어? taking이라는 형태를 쓴 거죠. 됐죠? 5개월 안에 발효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규칙이 5개월 안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concern over non-English speaking player in the league. 리그에 영어를 비영어권 국가 선수들에 대한 걱정이 arising,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뭐 별로 볼 거 없죠? 여기서 arise 정도? 뭐 하나 더 볼까요? arise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arising 이라는 형태 쓰는 거죠. 됐었어요?